모피지선의 만성 염증 질환으로 보통 사춘기에서부터 발생하여서 20대 중반에 소실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20, 30대 여성, 20, 30대 20, 30대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인 여드름입니다.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16세에서 19세에 많이 발생하고요.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14세에서 16세에 많이 발생합니다. 피지샘이 분포하는 곳에는 모두 다 발생할 수 있고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드름은 피지샘이 있는 곳에는 모두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내원했을 때는 얼굴 여드름뿐만 아니라 가슴 여드름이라던가 등 드름으로 많이 내원하십니다. 그러나 환자분들이 얼굴 여드름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얼굴에 피지샘 분비가 많고 또한 얼굴이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굴 여드름이 많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드름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말씀한 것처럼 피지샘 과다 분비가 원인이 되고요. 거기에 더하여 환경적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피지의 과다 분비입니다.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질의 과각화입니다. 많은 각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결국 모낭에 피지와 피지샘이 뭉쳐서 결국 소면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소면포가 거기에 여드름균이 증식하게 된다면 염증이 일어나서 염증성 여드름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염증성 여드름은 여드름 흉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환경적 요인도 꽤 중요합니다. 여드름은 환경적 요인도 많이 작용하는데요. 피지 분비가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야지만 여드름이 발생합니다. 이제 표를 보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젊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 좀 많이 납니다. 네. 그 이유는 생리 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 때문인데요. 생리 일주일 전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고 호소하시는데요. 그의 원인은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있어서 피지샘 분비를 자극시킵니다. 결국 여드름이 많이 나게 되고요. 여드름은 유전력은 없으나 가족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나 비누에 포함된 첨가물이 직접적으로 여드름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파운데이션이라던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세균 증식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여드름이 더 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요. 또 그 외에도 비누에서 세안이 덜 됐을 때 남아있는 잔여물이 여드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은 여드름을 치유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각질 제거를 하기도 하고 세수를 많이 하시는데 이도 여드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약물도 여드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정한 약물은 대표적인 것은 스테로이드입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과로 때문에도 여드름이 많이 나는데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환자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안드로겐 호르몬 그리고 코티솔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이도 피지샘 분비에 자극이 돼서 결국 여드름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분이 간과할 수 있는 여드름 부위의 마찰 같은 경우는 2차 세균 감염이 될 수 있고요. 여드름균이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드름을 더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외선 노출 그리고 높은 습도 양도 여드름의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단계에 따라서 네. 증상과 양상이 달리 나타납니다. 예. 네, 그래서 우선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비염증성 병변, 그리고 두 번째 병변은 염증성 병변입니다. 우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비염증성 여드름은 소면포가 계속 진행되면 개방면포, 즉 폐쇄면포로 진행되는데요. 개방면포는 즉 블랙헤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낭 내에 각질과 피지가
쌓이게 되면 이것이 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블랙, 검은색으로 보게 돼서 블랙헤드라고 불리는 거고요. 폐쇄 면포는 피지 덩어리가 피부 표면에서 노출되지 않아서 살색이라던가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을 폐쇄 면포라고 합니다. 조금 더 발생을 하면 염증성 병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염증성 병변은 모낭에서 피지가 배출되어서 주변 피부 조직을 인플라메이션, 염증을 생기게 하는 병변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 여드름을 계속 만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면포가 결국 터져가지고 여드름성 염증성 병변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염증성 병변은 또 3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붉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는 농이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염증성 병변과 염증성 병변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농포입니다. 구진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안에 농을 포함하고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 단계는 결절입니다. 결절은 좀 깊게 염증이 있는 것을 말을 하고요. 염증이 심하다 보니 여드름 흉터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염증성 병변 같은 경우는 치료가 잘 돼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 따라 피지샘 분포가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위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청소년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과다한 피지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지가 많은 이마나 볼 같은 경우에 여드름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성인형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우선 피지 분비가 원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좀 발생하는 존이 다릅니다. 우선 유존이라고 불리는 곳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턱이라던가 구렛나루, 그리고 입 주변에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은 이렇게 T존, U존 따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모두 다 발생하셔서 내원하십니다. 네. 요즘은 여드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붉고 통증이 동반되는 염증성 여드름으로만 많이 그렇죠. 오셨는데요. 네. 요즘은 좁쌀 여드름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예. 그리고 또 오돌토돌 만져졌어요. 즉 면포성 여드름 많이 내원하십니다. 그러나 보통 하나 여드름으로 내원하지 않으시고요. 다양한 병변이 혼재돼서 많이 오십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뾰루지라고 하는 여드름이 많이 나는데요. 뾰루지는 혼자 낫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서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뾰루지 같은 여드름은 치료가 많이 필요가 없고요. 굳이 치료를 하신다면 그냥 국소 연고제 정도만 바르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 꼭 방문해야 되는 여드름 병변이 있는데요. 우선 크기가 너무 크거나 두 번째로는 농을 포함하고 있거나 세 번째로는 너무 많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여드름 같은 경우는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는 조기 치료를 해서 흉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또한 이 외에도 여드름이라고 생각되지만 여드름이 아닌 병변들도 있어요. 이를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의 치료는 완치가 아닙니다. 여드름을 더 이상 나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여드름을 잘 관리해서 더 이상 여드름 흉터를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선행돼야 할 텐데요. 그를 위해서는 우선 먹는 약 그리고 바르는 약이 주축이 돼서 여드름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 바르는 약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바르는 약은 먹는 약에 비해서 아주 간단하고 홈케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신적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경증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바르는 약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민감하게 할 수도 있고 민감성 피부가 동반하고 있을 때에는 붉거나 따가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여드름 바르는 약의 종류로는 우선 바르는 항생제 그리고 레티노이드 계열 그리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드시고 계시는 여드름 먹는 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먹는 항생제, 즉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인 미노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같은 약이 있고요. 또한 효과가 좋지만 부작용이 좀 많은 레티노이드 계열, 즉 이소트리토인 아니요, 즉 로아큐탄 같은 약이 있는데요. 우선 이 약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셔서 드셔야 합니다. 우선 다음이 피지 억제제 같은 경우인데요. 이는 모든 피부를 다 건조하게 만듭니다. 피부 건조증을 유발하고요. 또한 간 수치라던가 중성지방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피지 억제제 같은 경우는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복용 후 한 달간은 반드시 피임을 하셔야 합니다. 여드름 약과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피부 상태나 의사의 견해를 듣고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먹는 약뿐만 아니라 외과적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과적 치료가 압출 그리고 스케일링, 필링이 있는데요. 보통 압출기를 이용해서 면포나 고름, 물집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압출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직접 화농성 병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병변 내에 주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먹는 약, 바르는 약, 외과적 여드름 압출, 즉 외과적 치료를 다 통한다면 여드름이 흉으로 가는 일이 좀 덜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드름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많이 받으러 오십니다. 아무래도 피부에 관심이 많게 되다 보니까 레이저 치료를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요. 대표적인 레이저 치료로는 미세침 고주파 레이저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표피에 손상이 없이 고주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지샘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주파의 에너지를 통해서 여드름 염증이 파괴된 콜라겐을 재생시킬 수도 있거든요. 즉 흉터 치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PDT 치료 그리고 여드름이 낳고 나면 흉터로 갈색 색소가 남게 되는데요. 이때 토닝 레이저를 하시게 되면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붉음증이 남아 있는 환자한테는 혈관 다이 레이저 같은 것을 사용해도 좋고요. IPL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병변과 또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상담을 받고 레이저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여드름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흉터 때문입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많이 흉터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초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시고 흉터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면 흉터가 많이 완화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프락셀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고주파 레이저, IPL, 그리고 붉은 색소증에 쓰이는 혈관 다이 레이저, 그 외에도 토닝 레이저 등이 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압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압출될 수 있는 여드름을 압출을 합니다. 그래서 소독된 면포기를 이용해서 염증성 변병이 원인이 되는 면포나 농포를 압출해서 결국 빠르게 치유되고 흉터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일반인이 압출하게 된다면 우선은 압출할 수 있는 병변을 찾아내는 것도 좀 힘들고요. 또한 과도한 압력을 가해가지고 면포를 압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염증이 더 밀어 들어가서 염증성 병변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손이나 손톱 밑에는 균이 많습니다. 결국 2차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건들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국소 연고제 같은 걸 좀 바르시면서 지켜보시다가 그때 도전이 안 됐을 때에는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의학 교과서에서 특정한 음식이 여드름을 일으킨다는 같은 결과는 없고요. 이전에는 초콜릿 같은 게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요. 최근에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단 음식, 탄산음료 그런 거 같은 거라던가 유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드름을 조금
발생할 수 있을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안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네. 너무 과하게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우선 피지 분비를 생활 습관으로는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정도만 세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세안을 할 때는 다른 클렌저보다는 폼 형태의 클렌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클렌저를 사용한 이유가 과각질화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폼 클렌저 같은 경우는 과각질화를 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안할 때 너무 빡빡 문지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드름에 동반된 자극성 피부염, 민감성 피부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즉 스크럽 제품을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네. 많은 경우에는 호르몬, 코티솔이라던가 안드로겐 호르몬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결국 피지샘을 자극시키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샘이 자극이 되면 결국 여드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깨끗한 여드름이 없는 피부를 위해서는 잠도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도 안 받으시고 일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